안녕하세요. 전성기 소장입니다. 매매 유형별로 양도 취득 시기 조견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매매 유형별로 그 양도일자와 취득일자를 우리가 지금 알아볼 필요가 있는 시리군요. 첫째는 그 양도하는 날짜가 언제냐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예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해서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자기가 집을 팔고 또 땅을 팔고 또 아파트 입주권 같은 경우는 팔고 돈을 받았다. 이와 같았을 때 매매일자, 양도한 날짜, 세법상 양도일이 정확하게 언제냐를 따져 놔시에 그 날짜부터 2개월을 산정하는데 단순하게 우리가 2개월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5월 30일에 팔았다, 6월 1일에 팔았다. 2, 3일 사이지만 양도일자가 5월 30일에 팔게 되면은 그날부터 월말 2개월 단위로 가니까 5월 말부터 6월 말, 7월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7월 말일까지 신고해야만 10%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근데 그 양도 일자를 예를 들어서 한 2, 3일 사이로 7월 1일자로 팔았다. 그렇다면은 7월 말일부터 2개월을 따지니까 8월 말, 9월 말에서 9월 말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이와 같이 1개월의 신고 기간에서는 1개월의 차이가 벌어지죠. 그래서 양도 일자는 사실은 2일, 3일의 차이지만 월말과 월초에 걸려 있다면 신고세액공제를 받는 그 2개월 기간 따질 때는 한 달이라는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잘못 이해를 해버리면 신고를 하고 세액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가끔 있다. 두 번째, 보유기간별로 세율이 각각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한 날,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한 날까지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만은 2년이 안 되게 되면은 40%를 적용받습니다. 그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기간을 양도한 날을 잘못 알아가지고 2년이 넘은 줄 알고 팔았는데 나중에 법상 따져보니까 2년이 안 되더라. 이런 경우에도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판정할 때에도 3년 보유기간을 판정하는데 그 취득일과 양도일을 3년이 된 줄 알고 매매를 했더니 나중에 따져보니까 2년 11개월밖에 안 되더라. 이렇게 해서 비과세가 아니라 세금을 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이 양도일과 취득일의 개념이 쉬운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핵심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료에 보시면 총 26가지의 경우를 만들어서 배포를 26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요. 전체를 다 말씀드릴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많이 생기는 사례 위주로 하나하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PPT 자료를 보면서 핵심 자료를 보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도 취득일의 대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나오는 대원칙은 대금 청산일이 되겠습니다. 이 대금 청산일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사실상 잔금을 주고받은 날입니다. 등기를 한 날, 그 다음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날, 이런 서류상의 날짜가 아니라 사실상 대금을 주고받은 날짜가 확인된다면 그 잔금을 청산한 날짜가 곧 양도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납세자들끼리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사실상 그 사람들이 통장에 돈을 주고받은 날짜를 과세관청인 세무서에서 하나하나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류상의 날짜로 그냥 인지를 하고 나중에 어떤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된다든지
또 납세자가 어떤 서류상의 날짜와 사실상 대금을 주고받은 날짜가 틀리다 하고 주장을 한다면 그거는 확인 조사를 해서 판정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법령상 원칙은 그 사실상 대금을 지급받은 날이 확인되면 그 날짜가 양도일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서류로 판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매매 계약서에 잔금일자로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 싶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서의 잔금일이 결국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고 잔금 치르고 등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약서상의 잔금일자 이렇게 보셔도 문제는 없는데 그 사실상 대금청산이라고 틀리는 경우에 조사를 받게 되면 그 통장에 돈을 주고받은 잔금일자 그 날짜가 되는 것이지 등기일과는 상관없다. 단 두 번째, 이 대금청산일이 계약서에 적혀있는 대금청산한 날보다도 먼저 등기가 이루어졌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집문서를 먼저 넘겨줬다. 그래서 등기를 먼저 하고 나중에 잔금을 받았다. 그런 경우에는 대금청산일이 아니고 등기 접수일로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등기부등본에 보면 접수일이 있고 원인일이 있는데요. 원인일은 아니고 접수일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기 접수일이다. 대금 청산 이후에 등기 접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당연히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경우요. 또 매매계약서의 잔금일자 이후에 등기가 이루어졌다. 당연히 매매계약서의 잔금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가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매할 때에 잔금을 치르는 날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와서 그날 서류를 받아가죠. 그래서 그날 등기소에다 접수를 하게 되면 그게 곧 잔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이 동일한 날짜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만은 만일에 틀리는 경우가 있다면 빠른 날이라는 의미는 잔금을 다 처리하기 전에 등기를 먼저 넘겨줬다면 그 날짜로 봐라 이런 뜻이 되고요. 잔금을 다 청산하고 나중에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잔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 그래서 원칙 대금 청산일, 만일에 등기 접수가 먼저 이루어졌다면 등기 접수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에 있는 건 일반적인 거래에서 나오는 양도 취득일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별한 경우가요. 요 장기 할부 조건부 매매라는 게 있는데요. 장기 할부 조건부 매매는 우리가 국유토지라든지 시유지 같은 경우 불화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뉴타운 지역에 가면. 그래서 그런 불화를 받고 이럴 때에는 10년 이상 장기 할부 조건으로 불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불화 계약서를 보면은 1년 차에 원금과 할부금 이자 얼마, 그 다음 2년 차 남은 원금과 할부금 얼마 이런 식으로 그 분할 납부하는 금액과 연구이자를 같이 이렇게 내도록 계약서가 작성됩니다. 그래서 뭐 무허가 주택이 깔고 앉은 점유토지 같은 경우를 뭐 불화를 받는다든지 이와 같이 이렇지 할 때는 대금 청산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상 이 사람은 10년 전부터 그 토지를 사용하고 수익을 내고 있는데 대금은 10년이 돼야 청산이 됩니다. 그래서 취득일을 10년 이후로 사실상 사용한 이후에 10년 이후에 취득한 꼴이 되죠. 그래서 이와 같은 장기 할부 조건 매매에서는 등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 그래서 자기가 점유하고 있던 날로 소급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건설이라고 해서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지역에서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재개발 지역이나 재건축 지역에 가보면 중간에 입주권 상태에서 뭐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파트가 다 지어진 다음에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기 아파트를 얘기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아파트가 지어지면 원칙적으로는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원조합원한테 승계를 받으신 분이 그 아파트에다 미납 청산금을 다 내고 아파트가 다 지어집니다. 그러면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하면은 아파트가 지어져서
그 분담금이나 청산금을 다 납부한 날이 되는 것이죠. 즉 아파트가 이렇게 공사를 해가지고 어느 시점에까지 공사를 쭉 해서 아파트가 준공이 나고 여기에 입주들을 합니다. 그래서 요 사용 승인이 떨어진 날이 사람들이 입주하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사용 승인 이후에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대원칙으로 보면 이 대금을 청산하는, 잔금을 지급하는 대금 청산일이 곧 취득일이 되어야 되는데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에서만큼은 대금 청산일로 보지 말고 먼저 사용 승인이 나면은 요 사용 승인일로 아파트 취득한 날로 보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는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물론 자기 건설물이라 자기가 직접 신축한 건물은 꼭 재개발, 재건축 외에도 다세대나 다가구 주택을 신축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단독주택을 멸실하고 그 토지 위에다 다세대나 다가구를 신축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비를 건축업자한테 돈을 안 줬다고 해서 자기 집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용 승인이 나면은 그날이 곧 취득일이 된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상 아파트가 다 신축된 날, 사용 승인이 떨어진 날, 그런데 만일에 이같이 사실상 사용일보다도 먼저 가사용 승인이 난다면 요 임시 사용 승인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이라는 대원칙이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이나 자가건설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해서 이 부분에 혼동되지 않도록 아주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상속의 경우에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후손들이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인제 와서 등기를 했다. 가능한 얘기가 되는데요. 상속이 돌아가셨는데도 사망하신 지는 오래됐는데 나중에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등기한 날짜로 볼 거냐? 등기를 해야만 자기도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아니면 10년 전 돌아가신 날로 볼 거냐의 얘기입니다. 상속 같은 경우는 대원칙이 사망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이 상속 개시일이라는 의미는 등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실상 피상속인이 사망하신 날.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띄워보면 그 돌아가신 날짜가 등기 원인일에 적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를 한 접수일자는 나중에 적혀 있죠. 그래서 그 등기부 등본상에서 사실상 사망하신 이 상속 개시일을 확인할 수 있고요. 요 날짜는 등기 접수가 아니라 등기 원인일을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증여인 경우는 개인과 A와 B가 증여를 합니다. 근데 자기들끼리 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증여계약을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죠. 그것이 유효하게 되려면 법무사 사무실에 가서 등기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개인들끼리 서로 약정을 맺은 거는 세법상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요. 등기소에 가서 본인들이 또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 접수를 했다. 그래 등기 접수한 날. 그래서 개인끼리 약정한 계약서보다는 증여 등기에 접수한 날이 되겠고요. 이런 경우는 등기부 등본에 증여한 접수 일자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속은 원인 일자를 보는 거고요. 증여는 등기부 등본에 접수일을 가지고 취득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점유부동산은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인데 나라 땅에다가 무허가 건물을 점유를 하고 벌과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러하치 무단 점유하고 있을 때 토지의 취득일을 언제로 볼 거냐인데 나중에 불화계약을 하더라도 1세대 1주택 판단 같은 경우를 할 때는 당초 주택이 무단위로 점유하고 있던 날부터 그 토지도 인정을 해준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매매하는 경우에도 좀 혼동들이 오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허가를 받아야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떨어지죠. 그래서 허가 받기 전에는 일종의 가계약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잔금을 청산하고 이전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원칙인 대금 청산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고요. 또 단 대금 청산을 먼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허가가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세금호서에 신고하는 예정신고 기간은 대금 청산일부터 원래 2개월입니다. 그런데 허가구역 내에서의 거래 행태가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대금은 1월 달에 청산을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근데 토지거래 허가를 받다 보니까 허가 기간이 2개월이 경과돼 버렸네. 그래서 3월 달에 허가가 났네. 그러다 보니까 1월에 자금 청산한 걸 3월에 신고할 여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정신고 기간만큼은 대금 청산일보다 늦게 허가가 나는 경우 이 허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로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금 청산일과 허가일이 동일하지가 않기 때문에 허가가 늦게 나더라도 그 날부터 2개월 이내에만 신고하면은 10% 세액공제를 해주겠다. 그리고 확정신고 기간도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안 보고 허가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5월 달에 인정하겠다. 그래서 납세자 편의를 봐주는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는 경락대금 완납일, 대금 청산일의 개념과 똑같습니다. 경매로 취득했는데 경매 대금을 다 완납하지 않는다면 법률상 자기 부동산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락대금 완납일 등기일이 아닙니다. 등기일이 아니고 경락대금 완납일인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경락대금을 다 납부하면 등기가 바로 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공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를 2분의 1씩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2분의 1씩 보유하고 있는 게 A와 B가 2분의 1씩인데 도대체 2분의 1이 어디냐? 이걸 정확하게 몰라요. 지분별로 보유한다는 공유의 개념은 말 그대로 두 사람이 어디 땅이 내 거고 여기는 내 거고 여기는 당신 땅이야. 이렇게 하는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반위로 딱 쪼개서 분할을 하자. 그래서 이거는 A 거, 이거는 B 거 이렇게 분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기가 바뀌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지분으로만 보유하고 있던 게 분할을 하면서 이렇게 쪼개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양도 자체로 보질 않습니다. 원래 자기 땅, 자기 이름으로 등기 만드는 것뿐이지 사실상 대금을 주고 누구한테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양도로 보질 않는다. 그리고 취득일은 당연히 공유물 분할 이전에 다른 사람한테 샀다면 그 날짜로 본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교환이라고 우리가 뭐 여관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하고 서로 교환을 한다. 그래서 뭐 아파트는 뭐 3억 원짜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관은 2억 원짜리다. 그러면 현금 1억 원만 서로 주고받고 교환한다.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교환 같은 경우에는 처분권 취득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인데 이 얘기는 교환하면서 교환 등기를 하는 경우가 하게 되는데 등기 접수한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환은 그냥 교환한 등기일로 보시면 되고요. 교환 차이액이 발생했을 때는 방금 얘기한 그 1억 원의 차이액이 생겼어요. 2억짜리와 2억짜리 여관과 3억짜리 아파트. 그 대금 청산일을 봐야 됩니다. 대금 청산일. 근데 당연히 그 대금, 차액에 생긴 대금을 주고받지 않게 되면 누가 등기를 해주겠습니까? 자기가 3억짜리 물건을 주면서 2억짜리 물건을 받았어요. 근데 1억 원 대금 청산이 안 되면 당연히 등기를 안 해주죠. 그래서 결국은 대금 청산일이 되는데 어떤 사유에 의해서 그 1억 원을 안 받고 먼저 등기를 교환일로 넘겨준다면 그런 경우는 등기 접수일로 보겠다. 그래서 이건 특별한 것보다는 양도세의 대원칙인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의 현물 출자라는 개념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인 부동산을 사업용 자산으로 현물로 돈으로 자본금으로 내는 것 대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현물로 예를 들어 출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금 출자를 하는데 부동산으로 출자를 하면서 등기를 바꾼다. 그랬을 때는 그 출자를 사실상 한 날과 계약서의 날짜와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 현재. 일반적인 경우고요.
주택을 서로 매매한다. 토지를 매매하는데 워낙 금액이 커가지고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다. 그러면 이게 어음을 받은 날짜가 대금 청산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음이라는 것은 언제 주겠다 하고 약속하는 문서일 뿐이지 어음 자체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음으로 받았다고 해서 그날이 대금 청산일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어음 결제일이 되는 것이다. 즉 그 어음이 나중에 결제가 떨어져야만 되는 것이고요. 양도성 예금증서 같은 경우는 현금과 같기 때문에 양도성 예금증서는 자기가 직접 수령을 한 날, 그 날짜가 곧 잔금 청산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사후정산 조건은 뭐 당초 대금 청산일이고요. 당좌 수표 같은 경우는 자기업 수표는 당연히 현금과 같이 처분이 되니까 수표를 받은 날이 곧 잔금일이 되겠습니다. 토지 수용 같은 경우는 불복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불복을 하는 경우가 있고 불복을 안 하고 그냥 같이 보상금을 받고 그대로 수용을 받는 날이 있는데 이와 같이 재결 보상금 수령을 받게 되면 보상금을 통장에 들어온 날짜가 돼요. 근데 여기에서 조심하셔야 할 내용이 일반적인 수용 절차를 보면은 보상금을 다 통장에 넣어주기 전에 등기를 먼저 가져갑니다. 국가기관에서 그 절차를 해야만 나중에 보상금을 통장에 넣어주게 됩니다. 대금 청산일 개념으로 보면 나중에 보상금이 통장에 들어온 날짜가 양도일이 되는 줄 알고 계신데 대개가 먼저 등기를 가져가죠. 그래서 등기를 먼저 넘겨주면 이게 불복이 되었던 인정이 되었던 떠나가지고 등기가 넘어가면 이날부터 곧 2개월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 불복을 해가지고 이의신청을 해서 보상금을 공탁을 걸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또 이의신청을 하니까 자기가 돈을 안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돈을 가져간 게 하나도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강제 수용에 의하여서 등기가 넘어갔으면 억울하시지만 등기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수용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불복을 하는데 공탁을 걸어놨는데 이의신청을 제기했는데 소송을 제기해놨는데 한 푼도 난 못 가져왔더라도 일단 등기가 넘어가면 그 결과 유무는 나중에 따지는 것이고 일단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억울한 내용이지만 이의나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보상금이 확정되기 전보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강제 수용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날짜로 2개월 따지셔서 모든 비과세 판단, 세율 판단, 예정 신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인데요. 가등기 같은 경우에 가끔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동산 거래 행태상 어떤 본등기로 바로 못 넘기고 가등기로 먼저 이렇게 소유권 부분을 처리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법의 원칙은 사실상 그 내용이 조사를 해서 가등기냐 본등기냐를 떠나서 사실상 대금이 다 청산된 게 확인된다면 등기 원인과 상관없이 그 날짜로 뽑는 것입니다. 대원칙은. 그런데 그러한 사실상 부분이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단순히 가등기로 등기상에서 사실상 매매 이야기나 이렇게 넘어간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가등기 날짜로는 양도일을 잡으면 안 되고요. 반드시 본등기가 이루어져야만 이날부터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등기로 넘어간 경우 내용을 들어보면 실제로는 부동산 거래가 끝난 거지만 본등기가 되기 전까지는 서류상만 가지고는 가등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본등기 접수일로 본다. 그 다음에 이혼 재산 분할의 얘기는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혼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소유권을 위자료조로 자기가 소유권 이전을 받습니다. 그 위자료조로 받게 되면은 그 위자료조로 이전받은 날이 곧 취득일이 돼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 날이 양도일이 되고요. 그것이 혼인위 취득재산이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거는 증여가 되는 거죠. 무상으로 주니까. 근데 이 혼인 중 공동 형성 재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재산 분할 청구권입니다. 이 부분은
재산분할 청구라고 하는데, 혼인 중에 사실상은 우리가 같이 벌어서 이 아파트를 산 거다. 그러나 명의만 남편 명의로 해놓은 거다. 이와 같이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재산 분할 청구를 하게 되어서 그 소유권을 가져오게 되면은 소유권 등기 가져온 날짜가 자기가 취득한 날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당초 남편이 취득했던 옛날 날짜가 그 부인이 취득한 날로 소급이 됩니다. 이 실익은 뭐냐면, 이 지급자의 취득일이라면은 남편이 원래 지급한 날짜로 보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취득을 하게 된 걸로 보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기가 편하죠. 바로 팔더라도, 자기 명의로 받아서 이혼 후에 바로 매매를 하더라도 결혼 중에 남편 이름으로 가지고 있던 기간이 3년 이상 되면 당연히 비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자료조로 증여받아서 바로 파는 걸로 돼버리면 비과세는커녕 오히려 세율이, 단기양도 세율인 50% 세율을 적용받아서 세금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이혼을 통해서 부동산을 받게 되는 경우는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받는 것이 양도세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재산분할 청구권으로 받는 절차가 그렇게 까다롭고 어려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 절차상의 얘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주변 법무사분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그렇지 어렵지 않게 재산분할 청구권 형태로 받아올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원취득, 원래 남편이 취득했던 날이 곧 내 취득일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분양주택은 일반 건설회사에 우리가 청약을 넣어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를 얘기하는데요. 분양권인 상태, 즉 아파트가 다 그 준공이 떨어지고 분양대금 청산하기 전에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분양권으로 취득하고 분양권으로 파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게 아파트로서 준공이 떨어지면 이제 자기 집이 되는데,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냐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일반 분양분은 분양대금을 청산한 후에 완공이 된다 그러면 완공일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중도금을 납부하는데 미리 납부를 하게 되면 좀 할인을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아파트가 다 지어지기 전에 미리 대금을 다 냈다. 그래서 지어지기 전에 다 냈으니까 대금 청산한 날이 아파트 내 취득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비록 미리 다 냈지만 낸 날 보면은 아파트는 지어지질 않았거든요. 즉 아파트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다 완공되기 전에 미리 중도금, 잔금을 다 지급했다 하더라도 그분은 아파트가 완공이 나야만, 정식 준공부 이전에 사용승인일이 난다면 사용승인이 나야만 그 날짜가 곧 자기 취득일이 된다는 의미고요. 이 경우는 거꾸로의 얘기입니다. 아파트는 준공이 다 떨어졌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아파트 잔금을 치르지를 못했다. 그러면 비록 아파트가 다 지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건설회사 것이지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아파트가 다 지어졌으면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고, 돈을 안 내게 되면 입주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안 내고 입주를 했다. 그게 가능하다. 불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든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대금을 청산 안 했는데도 건설회사가 허락을 해서 입주를 했다면 그거는 입주일이 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대금을 청산하는 날 입주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 대금 청산일이라고 기재를 했고요. 아파트 준공 이후 대금 청산 안 했는데 입주했다면 입주일이 되는 것이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확정된 날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말들이 되겠습니다. 23번은요. 잔금을 금융대출금으로 대체한 경우. 당연히 잔금을 자기가 은행에서 대출받아서 대출금으로 냈다면 대출금으로 충당된 날이 곧 대금 청산일이 되겠죠. 그래서 은행 대출금으로 본인한테 매수인한테 직접 지급이 됐다면 그거보다 등기 접수일하고 비교해서 빠른 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입주권에 대해서는 별도로 강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조합원 입주권은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관리처분 인가가 나면은 종전에 보유하고 있던 토지나 주택이 멸실이 됩니다. 토지가 멸실될 수 없죠.
그래서 그 권리를 매매를 하는데 입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합원은 그 아파트를 신축할 때의 토지를 자기 지분으로 보유하고 있어요. 일반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건설이사의 거기 때문에 자기 몫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입주권 같은 경우는 토지가 자기 지분이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줍니다. 단순히 계약서만 명의변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먼저 이루어진다면 입주권 잔금일보다도 토지 소유권 이전일이 먼저 앞서 있다면 그 날짜가 곧 양도일이다. 그래서 이것도 아주 조심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인무효에 의한 것은 뭐 당초 등기일, 명의신탁 재산은 뭐 당연히 명의수탁자로 등기 중 빠른 날입니다. 명의신탁은. 예. 그래서 26가지의 그 일반 좀 특수한 경우까지 고려해서 지금 그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하는 게 요 조합원 입주권하고요. 그 다음에 이혼으로 인한 재산 분할할 때 재산 분할 청구권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가등기 이런 부분들하고요. 그 다음에 수용당하는 경우에 많이 혼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책자에 있는 내용을 참고를 하셔서 혹시 부동산을 수용당한다든지 입주권을 양도할 때에 실수 없이 비과세 판단이나 세금 계산을 하시기 바랍니다.